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원도가 접경지 5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드러나 강릉시가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직고용을 주장했던 근로자들이 정규직화에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소 폭발 이후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4년간 9천만 장이 넘는 대북 전단이 살포됐는데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도 접경지 5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북한과 마주한 강원도 접경 지역. 남북관계 악화에 화근이 된 대북 전단 살포는 강원도 내에선 2018년까지 이어지다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단체들이 도내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은 9,600만 장. 풍선에 담아 날리거나 물 위에 띄워보내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2년여 만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편하게 댕기던 자리를 모든 면 다 이제 군인들도 없던 군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 입장은 불안하죠. 대북 전단지가 가장 많이 살포된 곳은 철원 대마리와 유리리. 2015년부터 4년 동안 17번이나 살포됐습니다. 양구에선 2010년 방산면 1000mm에 이어 2013년 해안면 만대리와 동면 팔랑리에서 시도됐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화천 봉오리와 다목리, 마현리에서도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과거에도 거기서 살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그런 살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접경 지역 5개 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위험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전역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관련 물품 준비와 운반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접근할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이제 주변 지역에 배치돼서 감시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단속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남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소 폭발로 남북관계 긴장감이 고조되자 강원도 평화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오는 25일 철원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70주년 공식 행사는 조창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기 트로트 가수와 시민 등 3,000명이 참가하는 3부 기념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또 강원도가 추진해온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을 비롯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의 산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종교단체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벌인 일인데 강릉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의 한 야산. 드론을 띄워보니 산 봉우리가 사라진 채 거대한 운동장으로 변했습니다. 산을 깎아낸 절개 사면을 보면 3, 4m 높이가 잘려나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털을 닦은 겁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훼손된 면적은 18,000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산지 훼손이 지난 4월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불법인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거는 저 정도로 저게 훼손이 큰 걸 봐서 저희들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하고 하는 걸로 다 그래 인식했습니다. 산림 불법 훼손 행위자는 충북 소재의 한 종교단체로 알려졌는데 산불 피해로 인한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산지를 정비했다고 강릉시에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강력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긴급히 자갈을 깔아 장마철 토사 유출을 최대한 막고 나중에는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일단은 인허가 절차 없는 그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 처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복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복구 설계서를 받은 후에 복구 명령을 할 예정이고, 주민들은 장마나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출돼 마을 쪽으로 흘러들 수 있다며 재해 예방과 신속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고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돼 신규 아파트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공시된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866만 원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최고치입니다. 춘천과 원주는 1년 전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 반면 강릉은 297만 원 올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데다 유천 택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의 수요가 꾸준해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으로 자리 잡은 유천 택지는 초등학교 신설로 학군이 형성되고 상권 개발의 기대감 등으로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공급 면적 110제곱미터 안팎 33평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상한가 기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많게는 7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선호도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유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또 잘 갖춰져 있는 기반 시설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에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자 묶어놨던 신규 주택 공급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유예를 조건으로 승인했던 4개 단지 1,790여 세대의 아파트와 착공을 미뤘던 4개 단지 94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가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 공급 정책을 완화시켜서 미분양 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교동 7공원에도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수능 전초전이라 불리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강원도 내 100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0일가량 휴업하는 등 악조건 속에 치른 시험 현장을 강화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앞둔 고3 교실입니다. 답안지가 배부되자 익숙하게 이름을 적고 수험 번호를 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봅시다. 화이팅! 드디어 첫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들. 일순간에 긴장이 감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3 교실이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치른 시험이어서 수험생들의 초조와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재수생까지 합세한 첫 평가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예비 수능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40일가량의 휴업에다 2달 넘는 원격 수업 등 이전 수험생들은 겪지 않았던 환경에서 보는 시험이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마스크도 쓰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에게 많이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시험 전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도 많아 내신 챙기느라 모의평가에만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이번 모평은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실제 12월 수능 난이도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모의고사 난이도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받은 성적을 면밀히 분석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내신을 가지고 또 수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면은 그렇게 뭐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속속 공개되는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올해는 각 대학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3을 위한 배려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면접 폐지 등 바뀐 전형 요소에 따른 유분리를 잘 따져야 합니다. 170일도 남지 않은 수능.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수업 환경이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학교 안팎의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 직고용을 주장했던 근로자 단체들이 일단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마침내 강원랜드 협력업체 근로자 1,781명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강원랜드와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 등은 협력업체 직원 790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991명이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직원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상당수는 강원랜드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대립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1%가 찬성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절반의 성공도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용 유지와 그다음에 처우 개선이 어떤 그런 주된 목적이었는데 강원랜드 정규직 직원하고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문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상당한 갭이 있기 때문에 직고용을 주장하며 올해 초까지 투쟁을 벌여온 근로자 단체도 아쉽지만 일단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내부에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앞으로 또 앞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또 더 나은 복지나 어떤 이런 직원 혜택들을 보고 또 끝까지 싸울 것이고 강원랜드는 어렵게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만큼 근로 환경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저희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근로 조건이나 복지 양상 부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양측은 세부적인 복지 개선,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격차 줄이기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노사 모두 세부적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를 논의할 협의체가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 첫 현장 방문으로 오늘 데이터 인공지능 전문 기업 더존 비즈온의 춘천 강촌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고 오늘 춘천에서 현장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다용도로 활용한다면 관련 산업이 생성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백사장 면적에 따른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비율을 혼잡 정도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 양양 낙산 등 10개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해 다음 달 15일까지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도읍에 어려움을 겪은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전라남도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늘 청량리 관리역 태백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태백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보 교류와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태백시는 앞으로 열차를 이용한 단체 방문객에게 버스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청량리 관리역과 태백역은 태백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이 강원도 동해안 4곳 등 전국 8개 해수욕장에 올여름 이한류 발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한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으로 강릉 경포와 강문 안목, 양양 낙산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서귀포 중문 대천, 완도 신지 명사심리 등 8곳을 꼽았습니다. 이한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한 곳으로 몰려든 뒤 다시 좁은 폭을 통해 먼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말합니다.
기상청은 단계에 따라 안전 주의 경계 위험을 홈페이지와 해양 기상정보 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속초시는 12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7%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기간을 당초 오늘까지 해서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기간 신청과 접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릉고가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오늘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8강전에서 김진욱 투수의 호투에 힘입어 경기 상업고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6회 초 3대3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김진욱은 삼진 10개를 잡는 등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강릉고는 오는 20일 대전고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올해 제42회 양양문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양양구는 민속시연과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을 취소하고 재래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만 다음 달 3일 열기로 했습니다. 양양구는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군부대 전파가 우려되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불가능하며 관내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들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오늘 원주에서 강원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갈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후에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찾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안과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원격 의료 실증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